우연히 보다가 보니까 이 책이 뇌는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제법 두껍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일주일 읽어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것이 여기 슬라이드에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내용을 너무 요약해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답니다. 인지적 예비 요소하고 신체적 예비 요소, 심리적 예비 요소, 사회적 예비 요소 이렇게 4가지를 나눈답니다. 근데 이 4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 교수님이 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치매 중에 제일 많은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늦추는 데는 이 4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야 이 진행을 막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보다도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노화를 늦출 수 있다. 그 역할을 내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예비 요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뇌라는 자체가 내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도전에 맞서 회복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인지적 예비 요소로 오는 병이 뭔가 하면은 정상이 인지장애가 옵니다. 인지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신운동적인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능력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교육이랍니다. 교육을 받는 거, 학습을 받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거, 이게 나이 들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인지적 예비 요소로서 하나 강조했고, 두 번째는 신체적 예비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노화로 인해서 자꾸 떨어지면은 심혈관계, 폐, 근골격계, 위장, 미생물 등 이런 데 능력이 떨어진다 돼 있죠. 그건데 우리가 이런 게 오는 게 영양 실조, 식사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하면은 올 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장이나 폐가 약해졌다든가 이렇게 무슨 병이 왔을 때 제대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해주는 게 운동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이 치시는 게 뭡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은 뒤에 뭐 하나 탁 꽂고 다니시죠. 파크 골프. 진짜 우리 공원에서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운동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할 만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담배 많이 피우면은 몸에 안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예비 요소로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우울증이 안 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울한 게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그분도 의사입니다. 정신과 선생님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파킨슨이 오고 풍이 오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병원 생활을 하다가 잠적을 했습니다. 1, 2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어디 갔지? 이랬는데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평소에 건강을 유지를 잘 못했습니다. 기타도 잘 치고 탁구도 운동도 좋아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는 술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과음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도 되게 보면은 술을 너무 과음하는 거, 자기가 못 견딜 만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이 과음을 많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명상을 해라 이런 거죠. 그 스트레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되고 명상 이런 것이 좋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예비 요소입니다. 인간관계, 상부상조 시스템 이런 건데 사회적 유대를 하라는 거죠. 우리 이런 한국건강대학 이 모임 참으로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된 게 제가 그 다대포에 살았는데 그때 구청에서 건강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동아대학 교수님들이 얘가 인문학 강좌를 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왔는데 2015년도에 제가 그 뭐 개정 근처에 요양병원이 있었으니까 한번 내가 참석해보자. 그냥 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그 인연으로 했어. 근데 그 인문학 강좌를 듣고 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보통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1년에 100권 정도는 읽습니다. 요번에 한 50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한 일주일이면 간단한 거는 뭐 금방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되새기면은 한 일주일만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노트를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제가 제일 잘 보는 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잡지. 제 자리는 아닌데 좋은 생각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걸 영광도서에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조금하게 요약한 게 낱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노트에다 딱 적습니다. 지금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어보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또 그거를 책을 내가 보고 그냥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해버립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나 또 그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것이 좋겠다 싶고 이제 사회적 요소, 예비 요소로는 자꾸 우리가 고립된 생활 그런 생활이 안 좋고 자꾸 남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 이런 것이 외로움 이런 것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수명 연장이란 거는 건강 수명 단순하게 우리가 사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런 겁니다. 의미 있는 삶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 말고 실천 전략 그 실천 전략으로서는 한 9가지가 있는데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신체 활동 정신과 전신입니다. 정신과 전신과 뇌를 살린다 이겁니다. 여기서 규칙은 뭔가 하면은 신체 활동을 시작을 하라. 시작하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2가지 시작하고 계속하자.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다가 뭐 중단하고 말고 작심삼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운동으로는 뭐 역시 근력 운동이 제수입니다. 나이 드시 가지고 산책 뭐 6,000보, 7,000보 걷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근력을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뭐 요새 뭐 헬스장이나 이런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 같은 거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1년마다 되면은 매일 스트레스 받으니까 골프 치러 갑니다. 밖에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 돈 많이 듭니다. 스크린 골프. 그 스크린 골프 치면은 4분이 모이면은 한 사람당 한 1시간 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고 3사람 할 때는 3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운동도 되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밖에 안 나갑니다. 그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뭐 병원에서 생활을 하니까 맨날 가치가 있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정신적 활동으로 뇌를 단련한다. 아까 말씀 들으셨듯이 명상을 한다든가. 그리고 집에 계시면은 맨날 저 사모님들 앉아가 텔레비전 보고 계시죠. 그거 안 좋답니다. 여기서 강조합니다. 텔레비 시청을 웬만하면 하지 마라. 하더라도 뭐 잠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또는 뭐 움직이면서 본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뭐 학습, 체스, 바둑을 딴다든가 이런 것도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교류가 뇌를 지킨다. 사회적인 교류란 거는 우리가 반려동물 있죠. 요새 제가 밀락동에 사는데 그 밑에 해변 쪽으로 보면은 개를 다니고 막 다닙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뭘 저렇게 개를 키우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닙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포옹을 해주고 기호해주고 이런 그런 게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제 아파트 밑에 제가 3층에 사는데 2층에 그 베란다 앞에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꼬무작꼬무작 움직이면서 뭐 풀 뜯어먹고 움직이고 이러면 퇴근하고 나서 토끼를 구경하면 그래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토끼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이래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고양이하고 토끼하고 싸우니까 같이 안 있도록 합니다. 고양이 나오는 시간, 토끼 나오는 시간, 개 나오는 시간 그걸 나눠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보면은 즐겁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안 좋겠나 이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맞죠?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심장이나 뇌에 안 좋다 그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꼭 해줘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가지고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수면이 이 뇌를 회복시킨다.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잠을 설치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한 새벽 3시나 4시 되면 깹니다. 화장실 가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때 잠깐 그래 하고 또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좀 작다 이래 싶을 때는 낮에 한 10분 내지 20분, 뭐 30분. 근데 다른 직장에 서울에서는 그 삼성 이런 데는 아예 직장에서 쉬라고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좀 쉬라고 오히려 권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수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식단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책에서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상당히 차지하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이섬유, 이제 야채 같은 거, 뭐 너무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지 말아요. 생선 같은 건 좋죠. 근데 이제 육고기 같은 거 그런 거는 피하고 두부도 좋고 요구르트도 좋고 그런 거.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이런 것이 많아야 우리 몸에 좋다. 노화를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또 나쁜 부산물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제거시키는 작용도 이 미생물들이 하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하라. 그 다음에 오래 사는 분들이 지중해에 있습니다. 지중해 사는 분들이 지중해 식단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권장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보면 또 오래 살잖아요. 그분들도 뭐 식단이 좀 다르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비타민, 미네랄. 요새 약국에 가면 종합 비타민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찐다. 너무 살이 많이 찌면은 이걸 단식을 해야 되죠. 적어도 한 16시간은 단식을 해야 된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당직을 합니다. 왜 당직을 하느냐면 사정이 좀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해성병원을 했습니다. 방송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해운대 방송.
안 계시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서 생활을 15년 했는데 IMF 오고 뭐 이래가지고 병원 문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문 닫고 이렇게 하면서 요양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한 지가 벌써 2010년대 문 닫고 지금 20년 벌써 한 16년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그 간헐적 단식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와서 당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할 때 아점이라죠. 아침을 늦게 먹고 와가지고 오후 1시부터 당직을 하면은 이제 저녁을 좀 늦게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살을 빼기 위해서 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고 이 저자분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거냐 이제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알츠하이머란 거는 치매의 거의 한 60% 내지 80%를 차지한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인 병인데 혈관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침착돼 가지고 뉴런을 파괴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신경퇴행성 질환이죠. 그래서 신경계 기능이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상실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자꾸 나빠지죠. 흔한 증상으로는 최근의 기억 상실입니다. 최근 걸 잘 모릅니다. 옛날 거는 물어보면 생생하게 이야기 잘 해요. 그런데 최근기 기억 상실이 되고, 그 다음 수면 장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설칩니다. 그리고 선망, 뭐 이상한 게 망상, 선망 이런 게 자꾸 온답니다. 그 비슷한 병이 또 하나 있는데 크루츠펠트 야콥스 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병은 지금 제 환자 중에 한 분 계십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병입니다. 이것도 뇌에 이상이 오는 병입니다. 나쁜 단백질 물질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침착돼 가지고 뇌에 침착돼 가지고 뇌 척수액을 빼 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이 병이다 하는 게 판명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이제 우리 병원에 오셨는데 나이가 젊어요. 50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멍한다. 가족도 제대로 잘 못 알아보고 이런데 이런 병인데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지금 3년 살았습니다. 그 케어를 잘하니까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 왔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감염증이 왔다든가 폐혈증이 온다든가 이렇게 가끔 이래 오는데 그런 거를 슬기롭게 해결을 하니까 잘 건강한데 그때 보호자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이것도 잘 관리하면은 5년 내지 10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는 걸 나도 몰랐습니다. 크루츠펠트 야콥스 병, 그 이상한 병인데 책 찾아보다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사례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을 앓으신 분 가족 중에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뇌졸중에 안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경고 신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혈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혈압이 앓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된다. 근데 우리 모친은 혈압이 있었는데 약을 안 잤었죠.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길을 갔는데 어머니가 영 비틀비틀 하셔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혈압으로 인한 뇌 중풍이 온 거죠. 중풍이 와가지고 고생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경고 신호가 뭐냐 하면은 BEFAST, BEFAST 밸런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걷는데 밸런스가 휘청휘청한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 동작, 눈이 이상하다, 제대로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페이스, 얼굴이 좀 뭐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뭐 이래 좀 삐뚤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죠. 페이셜 팔실 해가지고 이래 마비가 오는 거,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 팔에 힘이 없다든가 갑자기 팔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다음 스피치 말하는데 말이 잘 안 됩니다. 어둔합니다. 어둔해가지고 그런 거고. 그다음 시간적인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 친구가 후배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혀 안에 태가 끼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태가. 혹시 뭐 암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우리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봐도 이 흰 태가 있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조직을 띄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암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산대학병원에 소개를 해가지고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하고 띄냈는데 암은 아니랍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말하는 게 벌써 쇠 자른 소리를 합니다. 수술을 해놨으니까 쇠 자른 소리를 하는데 좀 그래 걱정이 됐는데 뭐 선배님이 많이 소개해주고 잘 이야기를 해주가지고 보통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으면 한 번 가면은 한 달 뒤에 오십시오. 뭐 또 날 잡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또 척추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아산병원을 소개해달래서 아산병원에 갔어요. 아산병원 갔는데 또 한 달 후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수술할까 말까를 결정하겠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있으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게 여기서 병원에서는 뭐 그냥 막 수술하지 말고 그냥 치료하십시오. 이래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병원까지 서울까지 가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뒤에 오십시오. 또 한 달 뒤에 또 지나서 또 뭐 수술 날짜 잡읍시다. 이래 되거든요. 근데 혀 이것 때문에 간 우리 후배님은 가서 바로 5일 만에 수술했거든요. 여러분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서로 알아 모르면 내 병이 뭐다 하는 거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할 수 없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래가지고 극복해 나가야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천적인 유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후생 유전학을 요새는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노화를 늦추는 이런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여러 가지 식단 이런 것 전부 다 후생 유전학을 위한 것이 안 되느냐 이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뇌하고 직접적인 서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유전자 정보는 인간 유전자 정보보다 100배 많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우리 몸 안에서 너무 깨끗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도 어릴 때 아들 흙죽 묻고 뭐 이렇게 안 합니까? 깨끗하게 그런 거 만지지 마라 이런 차이가 난답니다. 왜? 그러니까 안에서 흙 속에서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을 도운다는 겁니다. 나쁜 염증 생기는 거 처리해주고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한다든가 질병 저항 관계, 대사에 이런 데 아주 이바지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이 그런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오늘 주제가 끝입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